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정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9문제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내용이 이제 지역적이에요. 특히나 뭐 각 정부별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했냐, 뭐 3위 정책이니, 뭐 날짜별로 이렇게 무슨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9문제가 나오긴 하지만요. 그런 굉장히 지역적인 것까지 우리가 이제 9문제 중에 60% 이상이면, 그쵸? 5.3문제. 6문제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고,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느낌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셔야 되죠. 그래서 어렵게 낼 수 있으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면은 이제 과거 정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해외 부동산 시장이 어쩌고, 뭐 중국은 어쩌고, 막 전 세계 부동산을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요. 수업 목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키포인트, 느낌, 감, 이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시험 문제를 감으로 푸냐, 그죠? 우리 상식으로 푼다는 거죠. 감으로 푼다는 게요. 한번 볼까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영향 요인, 그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상식은 경기가 호황이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도 호황이죠. 호황이랑 부동산이 호황이란 건 뭐예요? 비싸게 많이 값이 막 오르는 게 부동산 시장 호황이죠. 뭐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늘면 그건 호황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호황이라는 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예요. 집값 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면 집값도 오른다. 그건 맞는 얘기다. 저금리에서는 대출 금리가 낮아지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고 구매력이 높아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 왜? 부동산은 큰 돈이기 때문에 내 돈으로만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은행 대출을 끼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내가 그렇죠. 달달이 그 원리금 나가는 그 금액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을 많이 사겠죠. 맞는 얘기죠. 구매력은 수요자의 소득 대비 부동산 매입 여력.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죠. 소득 다 같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많이 살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1년 소득 기준으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의 도시근로자의 뭐 중위소득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이 100억이다. 그러면 1하고 100 하면은 내가 100년을 모아야지 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맞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논리다. 경제 논리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고 경제가 불황이냐 호황이다. 이건 맞는 얘기죠. 부동산도 왜냐면 경제제니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할 때는 전국적인 통계치를 중심으로. 이거는 의미가 없죠. 왜? 부동산이 지역적인 시장이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집값이 올라요. 그렇죠? 근데 뭐 부산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부산에는 공급이 많으면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동네를 분석해야 돼요. 그 동네를. 그래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이제 5번인 거죠. 다음 중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유동성. 시중에 돈이 많은 걸 유동성이라고 하죠.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동성은 이제 금리랑 관련이죠. 저금리 때는 돈이 많이 풀리고 고금리는 사람들이 그죠? 돈을 안 갖고 있죠. 다 이제 은행에 예금하려고 그러죠. 경제 호황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여 투자가 집중된다. 맞는 얘기죠. 금리 상승 시 예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흡수된다. 그렇죠? 왜냐면 금융 부분이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적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싹 다 은행으로 들어간다. 부동산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 맞죠? 주택시장에서 구매력을 분석할 때는 PIR보다 구매력, 아니다. 얘가 더 많이 쓰죠.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프라이스라는 게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이랑, 그쵸? 여기서 I가 인컴, 나의 소득, 이거 비율을 쓰는 거죠. 즉, 아파트가 평균이 10억이야. 근데 내 소득이 1억이야. 나 10년 모으면 집 사는구나. 그쵸? 아파트 가격이 100억이야. 나 1억이야. 100년 모아야지 집 사는구나. 이런 걸로 그 PIR 지수가 높을수록, 그죠? 집값을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PIR 지수다. 대출 규제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시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책이다. 그렇죠? 대출 규제는 이 정부가 어떤 정부가 해요? 정부긴 정부인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들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막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막 이제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맞는 얘기죠. 대출 규제 활용 시 정부는 총량, 대출 규모, 대출 대상, 금리, 소득 이걸 조절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서 영향을 미친다. 맞는 얘기죠.
자, 다음 중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전세 시장에 불안이 이어지면 전세 가격 상승률을 추세를 불안이 이어진다는 뭐냐면요. 그쵸? 전세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경우는요. 그죠? 10억짜리인데 전세 금액이 9억이야. 내가 왜 전세 사냐? 그냥 집을 사고 말지. 그쵸? 이런 전세 수요는 매수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그쵸? 세금은 중과세나 비과세를 통하여 시장의 완급을 조절하고, 그쵸? 중과세라는 게 뭐예요? 원래 세율보다 더 높게 내가 가세하겠다. 특히 양도소득세, 2주택자죠. 이런 것들. 맞죠? 인플레이션 해지는 부동산 투자 목적이다. 그죠? 인플레이션 해지가 뭐예요? 물가는 올라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물건을 들고 있으면 물건값도 같이 오르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되죠. 부동산이 그러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실시하는 규제책의 영향력이, 그죠?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실시하는 부정책의 영향력보다 크다. 그쵸?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기는 뭐예요?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막 부흥시켜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경제가 여러 가지 정부가 제약을 해요. 그게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즉, 오르는 거를 막는 거는 쉬운데 떨어진 거를 살리는 건 없다. 쉽게 말하면, 그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너무 어렵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요. 금리가 2에서 4%로 금리 인상이 됐어요. 금리가 인상됐다. 아, 부동산 시장이 안 되겠구나. 시장에 자금이 줄겠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기대 수익률이 3%예요. 뭐예요? 내가 4%로 돈을 빌려서 3%로 그죠 수익 얻으면 마이너스잖아요. 뭐하러 내가 부동산에 사? 차라리 은행에 예금을 놓지 그게 더 돈을 많이 버는데 라는 거죠. 이러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는 레버리지 효과는 양에서 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을 빌리는 것에서 돈을 안 빌리게 됐다. 그렇죠? 맞죠?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시장이죠. 그렇죠? 부동산에서 빠지죠. 이번에 틀렸죠.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유축될 수 있다.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시장, 어떤 시장이냐? 부동산 시장이죠. 심사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이다. 그렇죠? 맞는 얘기고.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옳은 것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며 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죠. 그죠?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을 못 오르라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마. 규제. 그죠?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을 올리려고 부양을 하는 거죠. 부양을. 그죠? 얘는 부양. 그죠? 정책력보다 어떤 게 더 크냐? 그죠? 규제가 더 크다. 부양은 뭐예요? 막 부동산에 죽었어요. 죽은 거를 살려고 그러고요. 죽은 거 살리는 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크다. 1번이 맞는 얘기다. 제가 잠깐 서커스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걸. 다음에 한번 이거 있잖아요. 이게 공 돌리기가요. 3개 해가지고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국내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보겠습니다. 국내 주택시장의 현황과 특징. 그죠? 보기에서 모두 옳은 거. 지역별 차별, 이건 맞아요. 강남, 강북, 수도권, 지방. 너무 차별화가 크다. 지역별 편차. 이건 반대잖아요. 아니다, 얘는. 평형별 세분화. 예를 들어, 뭐 30평대인데, 지금은 30평대, 33평대, 뭐 35평, 뭐 40평 이런 식으로 그 평수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죠? 이것도 맞다. 유형별 유사화. 그죠? 유형별도 유사가 아니라 더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가하고 가다. 2번이네요. 자, 다음 중 국내 주택시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틀린 거. 주택시장이니까 아파트 시장이라고 봐도 돼요. 아파트 시장. 틀린 거예요. 중대형에 대한 투자 심리는 시들지 않고 있다. 조금 이제 시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가구 수가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평수보다는 조금 적은 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높아지죠. 1번 틀렸죠. 구매력의 한계로 돈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택 조그만 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도시용 생활주택의 부물이 인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렇죠? 1, 2인 가구의 증가로 그렇죠? 소형주택의 인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다. 지역별 차별화. 그렇죠?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다음 중 2018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정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아우, 이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도 봐야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회피하여 17년 말까지 사업 진행이 빠른 재건축 단지들을 관리 처분. 맞다.
2018년 초에는 정부가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며 안전진단 통과가 왜 재건축을 그렇죠 이것도 맞다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개 사람 아파트를 여러 개 보유한 사람의 양도세 중과의 대상인 다주택자를 2주택 이상으로 강화함에 그렇죠 강화함에 따라 매매 거래가 활발해졌다가 아니라 이러면 매매를 안 되는 거죠. 안 팔아 그냥 그렇죠. 3번이 틀렸죠. 서울시의 강북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동대문, 노원, 도봉구, 강북구 등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강남 상승을 이었다. 2018년 만에 재건축, 재개발 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 청약기회가 확대, 그다음에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2022년 전망, 그쵸? 전망이에요. 내년 시험에 그죠? 몇 년 지나면 요건 못 내요, 그죠?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부동산 시장은 상승 변수와 하락 변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던 지난해 달리 혼조세다. 그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급등으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주택가격이 반영될 확률. 그죠? 서울특별 이거는 굳이 전망이 아니라도 그냥 기본적인 상식인 거죠.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커진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새 아파트에 미분양이 뭐예요? 새로 만든 아파트가 그렇죠?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한 게 아니라 야, 새 아파트가 안 팔려? 그럼 뭐죠? 새로 지은 아파트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네? 나도 옛날 아파트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매매 시장은 전가항보, 그죠?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